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52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7만원입니다. 요즘 8월 들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이 우량한 종목이 이렇게 밀리면서 시장 전체를 누르는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도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미련이 남아서 지금 아직까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 보따리를 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불안감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린 겁니다. 그나마 뉴스로 봤을 때는 소매 판매 부진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소매 판매 부진은 일부 소매 업체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일부 업체는 괜찮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이유가 아닌 것 같고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긴축 우려감 이게 작용하고 있어서 다음 연준 회의할 때쯤 되면 그 연준 의장이 긴축 관련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투자자들 심리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공포지수도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고 왠지 모르게 좀 밑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코로나 확산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확진자가 지금 13만 명대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백신이 크게 효과를 못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스터샷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번 맞아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3번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지수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잘 버텼는데요. 다우지수 보시면 아래로 많이 빠졌다가 이거 마지막에 좀 들어 올린 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 올렸다는 건 긍정적이긴 한데 아래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부담스럽고요. 나스닥 지수도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꼬리 달고 올린 거는 긍정적이지만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해외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 그나마 반등이 나와서 좀 다행인데요.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평선 정도 한 이 정도는 그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빠져버리는 바람에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갖고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이 반등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 그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갖고 좀 많이 빠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오늘 반등한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락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또 매수로 쭉 들어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하락하려는 힘은 계속 작용할 것 같고, 이 기술적 반등에서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한데, 여기서 많이 꺾이고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위험성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불안한 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를지 내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나마 반등한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그나마 좀 줄었어요. 지금 거래소 매도가 지금 1조 6천억대에서 2조 6천억까지 갔었는데 오늘 2천억대로 그냥 좀 줄었고, 코스닥을 한 1,8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고 코스닥을 매수했다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종목 부분인데요. 지금 그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나머지 쪽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뭐 자동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많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들어올리는 거라서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남북 경협주라든가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 이런 쪽 매매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 취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의미죠. 제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를 계속 잡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악재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악재로 인한 시장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면 인버스 관점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 도발 위험으로 발생하게 되면 지수가 급락하면 빅텍이 위로 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빅텍이 오늘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걸로 봐서 북한의 어떤 위협 이런 쪽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악재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로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계통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 그나마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지금 매매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신원이라는 종목이요. 남북 경협주인데요. 어제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신원 보시면 어제 연봉으로 쭉 빠졌었죠.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남북 경협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좋은 의견 주셨어요. 금요일 날 8.15 그 기념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관련 어떤 괜찮은 어떤 그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금요일날 좀 들어올렸거든요. 근데 8.15 기념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관련 언급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호재성 그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망 매물로 좀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게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들어올렸던 부분이 거꾸로 내려가는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죠. 금요일 날 들어올렸기 때문에 주말 동안 8월 15일 날 호재성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반등한 부분은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어떤 도발을 할 것이라는 쪽으로 암시를 줬는데 아직 도발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남북 경협주 쪽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약간 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기 투자로 지금 남북 경협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단기로도 지금 신원을 그냥 가지고 있죠. 신원이고 오늘 그 제가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익 실현했다가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익 실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휴마시스가 오늘 너무 빠지길래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휴마시스 매수하려고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그 휴마시스 그 매수했던 부분 이익 실현하고 이걸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100만 원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빠진 만큼 되돌렸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남북 경협주는 이 한미연합훈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연합훈련 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훈련 끝날 때 보통 도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도발해버리면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남북
그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도발을 안 하면 위쪽 방향으로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은 이재명 지사가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정책 관련주 쪽으로도 약간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성공단 쪽이.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아직까지 북한 도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PM 북년인데요. 다른 쪽은 솔직히 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하락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주 쪽은 웬만하면 저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제가 가진 종목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M 북년인데요.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이 대선 관련주에서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답니다, 어제. 그래서 만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참고 견뎌라 이런 조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이 김정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고 누군가 주선해갖고 나가서 보니까 있더라 이런 의미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락하던 걸 멈췄다는 관점으로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였고요. 그 다음 홍준표 의원 관련주는 3일이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단일가 지정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가 지정이기 때문에 오늘 힘을 못 쓰고 흘러간 것 같고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대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일이 대장으로 머물렀고요. 경남스틸은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선제가 제가 여기에서 잡았던 거를 이 줄 거는 게 제가 왜 끊었는지 생각했더니만 이게 제가 이익 실현했을 때 줄 거는 겁니다. 이게 이날 종가에 매수했다가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갔을 때 매도를 했는데 그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렸었는데 오늘 3일이 쉬고 있는 사이에 한국선제가 거의 대장격으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은 한국선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핑계 삼아 그냥 홍준표 관련주 이런 의미로 땡겨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관련주나 홍준표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잘 몰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홍준표 의원도 어제 대권 출마할 때 이야기 쭉 방송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홍준표 의원과 지금의 홍준표 의원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선한 맛이 좀 없어서 야권의 후보로 나서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래서 어느 쪽일지 판단이 안 서서 이쪽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인데요. 이쪽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샀을라나요? 오늘도 매수한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계속 매수합니다. 지금 이 매수하는 걸로 봤을 때 5,300원대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부터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가 뭔가를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린 상황이라서 계속 물타기 쪽으로 매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 두 종목이 다 그래요. 오픈베이스하고 이루원 둘 다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어서 최재형 감사원장 쪽에 뭔가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은 솔직히 어느 쪽이 앞서 나갈지
확신이 안 서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김동연 전 부총리가 20일 날 그 충청도를 방문해 가지고 대권 관련한 뭔가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식의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한 부분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또 저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별의 순간을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안철수하고 연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악재성 어떻게 보면 악담하는 것 같은데요. 이 멘트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소신 뭐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이길 것 같은 사람 쪽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막할 때 본인이 들어가갖고 그쪽에 막 이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당선시키는 여기에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당선시키고 반대쪽에 문재인 캠프 들어가서 당선시키고 다시 국민의힘 들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런 쪽의 신화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3지대에 누군가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악담하는 쪽으로 그냥 던진 게 아닌가. 김동연 부총리는 별의 순간을 놓쳤다.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안철수하고 통합 안 한다 얘기는 안철수 대표가 또 제3지대에서 뭔가 할 것 같으니까 대권 출마 안 한다는 약속 지키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쪽으로 미리 선빵 때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지대는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PM 북년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적어도 20일까지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휴마시스인데요. 오늘 휴마시스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이 262억에 영업이익이 122억에 순이익이 94억입니다. 이거 저는 지금 어저께 17일 날 어제가 2분기 실적 발표 날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막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하고 조금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한국선제 같은 이런 종목도 계속 빌빌거리고 있다가 오늘 얘가 대장격으로 확 치고 나가는 것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눌러보면 나옵니다. 휴마시스 누르고 뉴스 딱 눌러보면은 17일날 아니면 18일날 대체로 다 나옵니다. 이 휴마시스는 원래 말일까지 발표하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법인이 있기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있는 회사는 8월 말까지 발표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좀 땡겨서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실적을 참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동안은 실적하고 관계돼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휴마시스 실적 보시면 아까 제가 실적 말씀드릴 때 262억에 122억이죠. 그러니까 262억이니까 1분기보다 좀 더 나왔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이렇게 없었어요. 122억이니까 영업이익도 조금 더 나왔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게 왜 괜찮게 보느냐 하면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실적이 영업 적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진단키트 아무리 미국이 확진자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온 건 깜짝 놀래버린 거죠. 아마도 제 추측에 1분기 때 매출을 너무 땡겨갖고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된 부분들이 뒤로 잡혀가지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한가 풀렸네요. 지금 시간에서 지금 살짝 풀리는 느낌인데요. 일단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엑세스바이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휴마시스가 오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 실적이면 2분기 실적이
1분기하고 그 유사한 실적인데 휴마시스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베트남하고 브라질에 공급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게 200억대 두 번 하고 저쪽에 브라질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3분기 때 잡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히면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대감이 남게 되는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엑세스바이오처럼 적자 나는 회사도 있는데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2분기 실적이 양호했다. 이건 양호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진단키트가 2분기 때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었다가 되는데 선방했다가 되는 거죠. 선방하고 3분기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작용하니까 오늘 올라가는 게 맞지 싶은데 엑세스바이오가 한가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원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하나가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그 오늘 좀 밀린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을 여기로 비교해서 봅니다. 확진자 숫자 지금 시간까지 923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보는 것은 내일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내일 확진자 숫자가 그 오늘 나온 숫자보다 오늘 지금 1800 나왔거든요. 1800명보다 작게 나온다면 내일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확진자 발표가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수요일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나서 수요일날 최고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는 좀 다르죠. 월요일 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마시스는 이제 진단키트가 만약 여기서도 밀리면 끝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확진자 숫자 발표 나오는 거 봐서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완전히 매도하기는 좀 아깝고요. 지금 현재 4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폭 줄여가지고 1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보유한 종목을 그 특별하게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종목들이 남북 경협주도 나름 뭐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들어올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김동연 부총리 관련주도 지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에서도 지금 살짝 들어올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휴마시스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기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포지션을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그 휴마시스 비중 줄이고 PM풍년도 100만원만 남기고 한 43만원 있는 이 부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비중을 맞추고 그 다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탱이 된다면 다른 쪽 종목들 쪽으로 많이 빠진 종목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종목을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그 제가 그 어제 상황 예측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약간 확신이 안 드는데요. 내일쯤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